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아지는 나이가 되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헛헛해질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빠 전화 한 통 받기 어렵고 평생을 함께 보낸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을 잃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며 주변이 적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사람이 더 그리워집니다.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오거나 내 외로운 처지를 알아주고 다정하게 다가오면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르르 열리곤 합니다. 평생 거칠게 세상을 살아왔음에도 노년의 다정함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어르신이 인생의 황혼 무렵에 대답하는 내 인생 가장 큰 후회는 건강관리 실패도 돈을 더 벌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삶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라거나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간첩처럼 의심하며 외롭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여생을 더 품위 있게, 그리고 소중한 내 지갑과 마음의 평온을 단단하게 지키기 위한 일종의 인생 방어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널을 고정하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외로움 때문에 타인과 섞이려 하지만 그 섞임 속에서 더 큰 상처를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은퇴를 겪고 난 후의 노년기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가장 취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 출근하느라, 아이들을 키우느라, 싫든 좋든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때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하죠. 하지만 은퇴를 하고 사회적 명함이 사라지고 나면 상황은 180도 뒤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마땅치 않고 휴대폰은 온종일 조용합니다. 일주일 동안 속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가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심각한 결핍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정 자극의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이 외로움이 극에 달하면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고 감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사람을 알아보는 날카로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령 동네 복덕방이나 탑골공원 혹은 복지관이나 등산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누군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나에게 친절합니다. 자식도 잘 안 하는 안부 전화를 매일 아침마다 걸어오고 어르신,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식사는 챙기셨어요? 하며 지극한 정성을 보입니다. 자식보다 낫다는 생각이 절로 들지요. 아,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마음의 문이 빗장 채 풀려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과도한 친절은 세상에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에 지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둔 노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뜻한 말벗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신뢰를 쌓습니다. 내 자식 흉도 보고 살아온 과거 사연을 다 털어놓게 만들죠. 그렇게 당신의 재산 수준,
자식과의 관계, 현재 외로움의 깊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나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형님, 사실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투자건이 하나 있는데 형님 생각이 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입니다. 어르신, 제 자식이 이번에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급하게 며칠만 돈을 융통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 달에 객 깨면 바로 갚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미끼에 걸려든 사람은 이 상황에서 냉정한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거절하면 이 다정한 사람이 나를 떠나가겠지? 다시 그 외로운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을 건네주고 나서야 그것이 정교하게 기획된 사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뜨거운 환대가 아니라 차분한 관조입니다. 누군가 다가올 때 내 외로움 때문에 그 사람을 구세주처럼 떠받들지 마십시오. 외로울수록 마음을 닫으라는 게 아니라 문을 여는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천천히 마음을 열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급하게 다가와 내 외로움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사람일수록 그 뒤에 숨겨진 칼날이 매섭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달콤한 말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 영혼을 썩게 만든다는 옛 격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지위가 내려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자신감도 함께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의 대화에 끼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고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죠. 이럴 때 내 귀에 쏙 들어오는 달콤한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무장해제되고 맙니다. 어르신은 정말 연세에 비해 너무 젊어 보이십니다. 안목이 대단하세요. 형님은 왕년에 정말 대단한 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왠지 그 사람에게 더 베풀고 싶고 호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지죠. 지갑도 쉽게 열립니다. 술값을 내가 다 내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선뜻 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오시면서 이미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훔치는 가장 값싸고 쉬운 도구가 바로 아첨과 칭찬입니다. 사기꾼들은 절대로 험악한 얼굴을 하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얼굴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언어를 구사하며 다가옵니다. 그들이 왜 당신에게 그런 좋은 말만 쏟아부을까요? 당신이 정말 훌륭해서일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는 때로 쓴소리도 나누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과정에서 깊어집니다. 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기분을 맞춰주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에 손뼉을 치며 동조하는 사람은 의도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 관계 속에 돈이나 부탁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기기 시작한다면 그 달콤한 말들은 모두 당신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마취제였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 홍보관이나 의료기기 판매 매장을 보십시오. 그곳의 직원들은 노인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온갖 재롱을 떨고 손발을 안마해 줍니다. 친자식도 안 해주는 발 마사지를 해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달콤한 대접에 취한 어르신들은 수백만 원짜리 싸구려, 장판이나 약재를 군말 없이 구매합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왜 그런 걸 샀냐고 타박하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정성을 봐라. 자식인 너희보다 낫다. 안 사줄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말과 거짓 친절이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그들은 노인의 돈을 보고 움직이는 것뿐인데 노인은 그것을 인간적인 정과 신뢰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내 귀에 들리는 달콤한 말들을 걸러들을 수 있는 보청기가 마음속에 필요합니다. 나를 무조건 치켜 세워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기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토록 공을 들릴까?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은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행동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사람이 하는 화려한 말잔치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의 평소 행실,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돈을 대하는 자세를 오랫동안 묵묵히 관찰하십시오. 사람을 믿는 것은 그 관찰이 끝난 후에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인간관계는 찰흙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긁히고 패여서 상처가 나도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면 금세 다시 주물러져 원상태로 회복되곤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적, 감정적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인간관계는 찰흙이 아니라 도자기와 같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단단하게 구워져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도자기는 한번 금이 가거나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령 접착제로 어찌어찌 붙인다 한들 그 흉측한 금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깊고 그 치유 기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아니, 어쩌면 남은 평생 동안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경제적 기반입니다. 은퇴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잃게 되면 젊은이들처럼 다시 직장에 들어가 밤낮으로 일하며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경제적 몰락은 곧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황폐화입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내가 평생 세상을 헛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하는 자괴감과 인간 자체에 대한 깊은 환멸입니다. 이 상처가 너무나 깊은 나머지 어떤 분들은 마음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극단적인 고립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살다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걸면 그 끝은 결국 지독한 고독사와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 사람을 피했는데 그 결과로 찾아온 고독이 나를 더 빨리 병들게 만드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사방에 벽을 쌓아야 할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아무나 믿다가 또다시 상처를 지고 살아야 할까요?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벽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의 울타리입니다. 마당에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둑이나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도 바깥의 햇살과 바람은 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내 삶의 핵심 영역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급정거 시 추돌사고를 막을 수 있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언제든 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거리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적당한 조심스러움과 거리감이 역설적이게도 노년의 인간관계를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속시켜주는 비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평생 지배하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바로 정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정은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부비트랩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정에 묶여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30년인데 설마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매주같이 등산 다니며 형님 아우하던 사이인데 거절하면 나를 야박한 사람이라 욕하겠지. 이처럼 오래된 관계, 자주 만나는 친밀함을 곧 신뢰할 수 있는 보증수표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뉴스를 장식하는 수많은 사기 사건과 배신의 드라마를 보십시오.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길 가던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수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잤거나 수십 년간 호영호재하며 정을 나눴던 가장 가까운 지인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큰 돈을 맡기지도 보증을 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정에 약하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는 이웃과 친구가 내 등을 가장 깊숙이 찌르는 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한 친구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사업이 부도 위기라며 이번 한 번만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혹은 이자를 많이 줄 테니 몇 달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죠. 마음이 찢어집니다. 모른 척하자니 수십 년 쌓아온 정이 나를 괴롭히고 들어주자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결국 정에 이끌려 서명을 하거나 돈을 건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돈도 잃고 그 아까운 친구도 잃게 됩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친구는 미안해서라도 당신의 연락을 피하게 되고 결국 원수가 되어 끝이 납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과 이용당하기 쉬운 어리석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타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내 생계와 노후를 내던지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이자 어리석음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고 아끼는 친구라면 애초에 당신의 노후를 담보로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곤란해할 것을 알면서도 정을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순간 당신을 친구가 아닌 탈출구나 도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후에는 정에 이끌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단호한 거절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거절할 때는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정한 원칙상 노후에는 돈거래나 보증은 절대 하지 않기로 자식들과 약속했네. 미안하네. 하고 담백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거절 때문에 떠나갈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 언제든 떠나갔을 사람입니다. 정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단호함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유지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복잡했던 소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무대 뒤로 내려올 준비를 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맥을 채우기 위해 정신없이 달렸다면 황혼기에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삶을 단순하게 비워내야 할 때입니다. 그 단순함의 중심에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마음에도 없는 억지 미소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리해서 밥값을 내며 호기를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내 외로움을 조금 지워보겠다고 나를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억지로 끼어앉아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는 인맥이 자산일지 몰라도 노년에는 과도한 인맥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 차 있으면 먼지만 날리듯 영양가 없고 스트레스만 주는 인간관계가 가득 차 있으면 내 영혼이 병들 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길 수 있는 참된 사람은 결코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겪어내고도 내 곁에 조용히 남아있는 사람, 내가 초라해져도 나를 대하는 눈빛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진실한 사람 한 두 명만 곁에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이미 완벽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께 세상을 불신하고 독불장군처럼 외롭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이웃의 정은 기쁘게 누리시되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내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자산의 열쇠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를 지키는 그 작은 조심스러움과 명확한 선이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방부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남에게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타인에게 다 주어버리고 상처받는 삶 대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지혜로운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가 나를 지킬 때 비로소 내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품격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